탑을 찍고 있던 시절에는 그 월에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2015년 12월에 144대. 그럼 그 정도 144대가 설치가 되면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요? 한 3,400 나왔더라고요. 3,400. 예. 정수기가 여름에 잘 되고 겨울엔 안 돼요. 근데 또 겨울에 탑을 찍었다는 거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아니요. 4월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일까지 14대를 팔았더라고요. 온전히 밖에서 판 건 5대밖에 없었고 나머지 9대는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차가 1톤 잉바디가 2,20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정수기, 청정기, 비대, 전기레인지, 부친집에 이제 안마의자, 장모님 댁에 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9대를 접수를 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뭐 누가 들으면 이건 완전 사기죠. 왜냐면 9대가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렌탈료가 몇십만씩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들어가면 내가 이 물건을 팔려면 이 물건을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양매직을 정수기를 팔려고 들어갈 그 순간 자체도 제가 정수기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수기가 얼마 편한지를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머리도 별로 없고 맨날 그냥 웃기는 거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개그 욕심 많고 맨날 선생님한테 두들 맞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공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제일 처음에 이제 신문 배달하고 롯데리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롯데백화점 동래점으로 바뀌었는데 세운백화점에 들어가서 카페트를 판 적이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노점을 했었거든요. 노점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숙달이 됐던 거죠. 밖에서 이제 파는 거에. 네. 그래서 그 윙바디를 네.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니까 네. 진짜 기대했던 것만큼 잘 됐어요? 아니요. 3일인가 4일 동안 공을 쳤어요.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을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부산을 가야죠. 차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운전이 미숙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트럭을 몰아본 적이 없는데 트럭이 문제가 이게 윙바디가 굉장히 높아요. 지하로 내려가면 다 부딪히고 제가 그 차 가지고 간판이랑 간판 다 뽑아먹었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디에 대고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면 단속이 떠요. 맞네. 공원 가면 사람 많겠네. 공원에 가니까 되니까 또 뭐 삐용삐용해서 치워라 하고 계속 3일 동안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김해로 와서 연지공원에 가니까 공원 앞에는 주말 되면 이제 추라스하고 막 있잖아요. 하나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살 대고 안 열고 간을 봤죠. 죄송한데 여기 정수기 영업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하시라고. 먹는 것만 아니면 우리 환영한다고. 그래서 열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제 물도 주고 근데 이제 김해가 저도 운빨이 좋았던 게 그때 계속 석회가 문제가 많니 뭐 정수기에서 광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도 많았고 그리고 엑스파일이 한번 터져가지고 정수기에 배신해서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출력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고 공원에서는 되게 좋았던 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쨌든 물은 먹어야 되는데 그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물이. 그 물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팔게 됐죠. 네. 처음에 이제 내가 판매를 하는 건 이제 한 달 100대만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 한 달은 한 몇 대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58대. 아, 그거 많이 했네요. 제가 항상 지금도 느낀 거지만 그 노력하고 실적하고 비례하진 않아요. 네, 타이밍이죠. 내가 네.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연관성 없어요, 연관성.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더 줍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기민하고 민첩성이 빠르냐 그 문제지. 그리고 이게 길에서 파는 거잖아요. 하이마트나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뭐 LG 베스트샵도 아니고 이 길거리에서 그것도 내가 처음 본 애한테 전단지 준다고 접수를 접수한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가 나오고 나는 하루에 3대를 팔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3일 동안 꽁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기가 엄청 꺾였어요. 그렇죠. 아, 이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와 이거 엿됐다. 아 이제 차값 차까지 뽑아놨는데. 차도 뽑았고 이거 뭐 어떻게 10대도 못 팔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주말에 연지공원에서 3대를 팔았거든요. 4일째에. 그때 제가 이거 된다를 알았어요. 일단 네가 안 사더라도 번호는 주고 가세요. 설명 들었잖아.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사은품군을 보내줄 테니까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홈쇼핑에서 하셔도 되는데 사은품 비교해보고 어째도 정수기 쓰셔야 된다. 여기 왜 왔는데 정수기 필요해서 온 거고 저성 정수기 쓸 거야? 직수형에 써야지. 이러면서 그날 3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이게 54만 원이잖아요. 1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54만 원을 하루에 벌었다 그러면 한 달만 하면 1,500이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800 주고 생활비 300 해도 돈이 남잖아요. 이거 돈도 갚을 수 있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주말에는 제가 갈 데가 있잖아요. 평일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금방 열진 않아요. 마음을 안 열고 장소를 잘 오픈을 안 해주는 이유가 오픈을 하면 그 사람만 가면 되는데 보통 노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자기 자리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달을 지켜보니까 얘가 안쓰러웠나 봐요. 열심히는 해. 자기들한테 뭐 음료수도 잘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 가면 요일장이 있다. 동호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장 있잖아요. 38장, 27장, 16장. 방금 말씀드린 5일장이나 지역장은 제가 한참 뒤에 알게 됐고요. 처음에 한 달 동안 안 가르쳐 주는데 한 분이 추러스 파시는 분이 내가 한국 아파트 2차에 사는데 독장이라고 있다.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아파트를 직접 뚫는 거죠. 관리사무소 가서. 근데 아파트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돈도 안 되는데 5만 원 받고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들도 있는데 그 차 세워놓고 그러면 차량도 방해되고 근데 자기 아파트에 본인이 추러스를 하다 보니까 부녀회장님이 해라 한다.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루에 2개씩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수가 몇 세대고 여기서 뭐 1년 내내 있으면 되겠네. 근데 3일부터 안 팔리는 거예요. 반짝 효과가 있는 거죠. 푸드트럭이 월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오잖아요. 아파트 앞에. 근데 월요일날 솔직히 내가 그게 안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안 먹으면 일주일을 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월요일날 집중이 돼요. 근데 정수기는 이틀 있었는데 자기가 뭐 보긴 봤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3, 4일째부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째 이튿날 관심이 확 있었다가 이래서 한 곳에 오래 있는 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장사를 하면서 참 안 된 이유는 있었네. 홍삼집을 한 달에 한 번씩 옮겼으면 더 잘 됐겠네. 물리적으로 그게 힘들지만 근데 나는 뭐다? 나는 윙바디가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하이마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5만 대 다 갈 수 있다. 그때 또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일단 내가 들어왔는데 세대 2대는 팔았잖아요. 여기서. 그럼 5대 또 됐어. 내가 공연에서 세대 팔았고 그러면 이제 10대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100대가 금방 나오겠네. 내가 찾기만 하면. 일단 팔리는 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안 팔리는 시점이 왔을 때는 왜 안 팔리는지 원인도 파악을 했으니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결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부산도 안 돼. 김해도 평일날 주차 단속 때문에 빡세. 그래서 이제 제가 외지로 돌게 됐죠. 진영 신도시에 가고 계속 차로 그 동네를 돌다 보면 노점하는 차들이 계속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음료수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패면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아니고. 왜냐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고 막 팼다가 욕도 듣고 저는 정수기 차에 불이 들어왔거든요. 저녁 때 더 그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지만 팔리는 시간대는 7시부터 9시 싸움이에요. 딱 2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진영신도시 가서 공원 앞에서 있다가 거기서 한 대도 못 팔았다 하면 밀양을 갑니다. 밀양 홈플러스 앞에. 근데 이제 우리 지점장님이 코치를 해주죠. 야, 동원아, 부산하고 김해 이거 말고 도전을 해라, 도전을. 내가 생각할 때 저런 데 가면 무조건 된다. 그러면 이제 밀양 가라면 밀양 가고, 진주 가라면 진주 가고, 가요. 근데 진짜 나와.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58대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국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월말이 됐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100대를 약속했잖아요. 네. 영업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월말 되면 오라고 해요. 실적 독촉 한다고 빨리 월말까지 접수시키라고 월말에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회식을 해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본사 저희 담당이 있고 담당 위에 팀장이 있는데 그 SP 저희 관리하는 조직의 총 대빵이거든요. 팀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동원 씨 얘기 많이 들었어 하면서 갑자기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아시나요? 알지, 그 차 사가지고 그 내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차를 사서 애가 순진하다, 쏘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이렇게 걱정을 했을 텐데. 그래서 싱크대도 해주고 시트지도 해주고 정수기도 다 해주고 자기는 많이 썼어요. 몇백을. 왜냐면 얘는 2200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했냐면 와 이런 회사 없다. 내가 차만 샀을 뿐인데 이렇게 다 풀세팅을 해주나. 내가 안 되면 차를 팔면 되는 거고. 아니 이 바보 아니냐고 이 회사가. 난 많이 팔 건데 알지만 못 팔 수도 있는데 와 이 진짜 대단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좀 모질한 것 같은데 불안한데. 불안한 자기들이.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팀장이 전국에 있는 팀장이 우리 사무실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판 조직의 사례 발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50몇 대.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지점장도 계시고 국장도 있고 뭐 있는데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거 먹으러 가자니까 조용히 해봐. 그 도시가 중요하지. 뭐 참.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먹으러 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게 6월 달이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나가서 정수기 팔아야 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지. 근데 그때는 내가 확신도 없고 그냥 감이에요. 이게 감. 경우의 수가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유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제 차를 누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올려요. 이 사람 지금 여기 떴다. 한 수 가르침을 달라고.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두 명은 가르쳐 주죠. 근데 이거는 묘감이 이 사람하고 저감 저 사람하고 어떻게 알고. 제가 충남에 금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매직이 왔었고 코웨이 왔었고 교원 왔고 다 왔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조직에서도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동양매직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쟤 뭐 하다 왔대. 차 산다는데 그 바보 뭐야 도라지하고 뭐 홍삼을 다리도 왔다는데 뭐 차를 산답니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일단 9대를 계약했답니다. 뭐 주소를 보니까 다 자기 집이야. 야, 상태 안 좋은데 이랬는데 얘가 전국 1등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쟤는 뭔가 비결이 있다. 그래서 와서 사진 찍고 다 해갔어요. 근데 사진 찍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안 가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요. 아 멘트 좀 달라고. 말 잘하네. 나도 이 차 살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불쾌하다고. 왜냐하면 이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하고 있어서 내가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판매인이 보면 자기 지점장한테 카톡 보내고 지점장이 또 국장 판매인 보내고 그래서 제가 피해 다녀요 이 사람들. 나는 내일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몇 대에서 쪽팔려 죽겠는데 처음에는 지점장님도 저한테 판매인을 넣어주려고 좋은 마음에 몇 명을 가르쳐 줬다가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다투고 보내고 필요 없다고 근데 내 혼자 알아서 아껴 가세요.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 본사에서는 조금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 다른 조직들은 이제 좀 뭐 배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지친다.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이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에 정수기 조직이 별로 없다. 네가 전라도를 가면 그 판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 거기에 또 솔깃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전라도를 가면 어딜 가야 돼요? 전라도는 순천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주까지는 제가 갔었거든요. 한 1시간 얼마만 가면 또 순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를 들어갑니다. 순천 야심차게 갔어요. 내가 전라도에 역사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갔어요. 15일 동안 몇 대 팔았을 것 같아요. 순천으로 가서 15일 미친 동안. 듯이 제가 경남에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내공을 다 쌓아서 넉 달을 했는데 계속 탑되니까 이제 그때는 자신감이 이거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점장님 그러지 말고 사람이 이제 크게 놀아야지. 전라도도 꺾어버리고 강원도도 꺾어버리고 이제 서울 경기를 진출하자. 그래서 전라도를 보냅니다. 골 때리는 거예요. 15일을 빵대를 팔았거든요. 15일 동안요? 15일 동안. 네. 뭐냐면 차에 부산지경점 그 시트지를 붙이고 갔잖아요. 네. 상담도 다 들어. 정수기를 할 사람이야. 번호 주세요 하면 다 하는 얘기가 근데 미안한데 순천에 지경점 없어? 그걸 물어봐요. 지역 감정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복수하러 가요. 네. 순천에 가서 많이 팔았어요.
입주 아파트 들어가서 왕창 팔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제가 순천에 갔는데 파머스 마트 이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은 이미 정수기 쓰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에 쓰고 있는 사람은 제 타켓이 안 돼요. 왜냐면 3년 동안 이 사람 바꿔먹을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은 있어요. 위약금 다 주면 돼. 근데 위약금 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그 짓을 왜 해요? 마트 가서 물 사가지고 오는 사람만 잡으면 돼요. 저는 필요성만 주고 내가 이렇게 사은품을 주는데 내가 전라도라서 하나 더 준다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 차에 이제 부산지경점? 네, 부산지경점. 그 눈치가 없었던 거지. 그것도 붙이고 있었고 사투리도 덜 써야 되고 조금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걸 뭐 압니까?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전라도는 안 되구나.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냥 원래는 순천 찍고 목포 찍고 위에 뭐 다 찍고 올라 있죠. 근데 순천에서 꺾이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냥 갈 수는 없다. 광양을 갔어요. 광양은 텃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외지 사람이야. 아, 제철소 때문에. 네, 근데 순천에 외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끈끈한 거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내가 들어온 애한테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점장은 몰랐죠. 왜냐면 우리 지점장은 인터넷으로 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보고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은품을 보고 하지. 근데 저는 제 말도 들어야 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때는 막 열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말을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컷 재밌다고 다 듣고 접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양 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의 문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광양에서 이제 저는 조급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최소 50대를 해야 그래도 생활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15일 동안 68대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삼천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다 업에 종사하잖아요. 돈이 그냥 멍멍이들이 그냥 만 원짜리 물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어째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수산물을 사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텃세도 없고. 그리고 외지인들에 대한 그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저처럼 트럭 들고 와서 막 사은품 주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를 대든 세네대는 나와요. 진주, 삼천포, 광양 여기 이제 선택과 집중하는 거죠. 여기만 계속 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거는 시간이 길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만 영민하게 머리를 쓰면 잘하면 100대 나오겠는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폈어. 근데 1시간 동안 관심이 없어. 그럼 접어버리는 거죠. 딴 데 또 뚫으면 되지. 여기는 한두 달 있다 또 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홍삼집 하면서는 어쨌든 뭔가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홍삼집을 운영하시면서 이 단련된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홍삼집은 안 치면요. 제가 아무리 신이라도 30분 안에 못 꺾어요. 1시간은 가야 돼. 홍삼을 3년 동안 하면서 3일에 한 명 들어와요. 하나 못 팔면 우리 애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한 명 오면 제가 미친 듯이 열정을 다 쏟아부었고 네가 그냥은 못 나갈 것이다. 네, 우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많이 팔았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 팔았어요. 아, 이거 홍삼은 안 다리더라도 4만 원짜리 환이라도 하나 사게 무조건 사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윽박지르고 한 건 아닌데 꼬셨죠. 그래서 그 홍삼집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노점을 제가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네. 그때 노점 할 때도 제가 밖에서 하는 거에 두려움은 없었죠. 제가 우리나라에 전단지 제일 잘 돌려요. 짧은 시간에 전단지를요 그냥 준다고 받진 않아요.